본격 이웃사랑 실천 프로젝트 솜사탕.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요, 충정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빈 강의실인데요. 이곳에서는 저녁마다 매일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녹색살림 배움터 이야기. 지금부터 그 특별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살림 배움터의 박대현입니다. 녹색살림 배움터는 밤늦은 시간에도 배움에 손을 놓지 않는 노장 어르신부터 손녀 같은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터를 꾸린 지도 한 3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터를 꾸리기 위해 모금 활동도 했지만 지금은 여러 후원으로 지역사회 배움의 등불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 녹색살림 배움터가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 네, 감리교 신학대학의 녹색살림 배움터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먼저 관계자분들 옆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남 두 분이 제 옆에 계시니까 살짝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녹색살림 배움터가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떤 곳이고 또 녹색살림 배움터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121년 역사를 지닌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고요. 저희 녹색살림 배움터는 그 2년 전에 06년 6월 1일 날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서대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설립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녹색살림 배움터가 지금 따로 생겨난 것 같아요. 재작년 06년부터 생겨난 것 같은데, 장훈양 교사, 장훈양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설립을 하신 그런 장본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봤는데요. 먼저 야학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녹색살림 배움터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녹색살림 배움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아직까지도 이제 야학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아직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녹색살림 야간학교, 녹색살림 야학 이런 명칭을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개교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녹색살림 배움터라고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거는 7, 80년대 야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경직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배움터라는 말이 순 우리말이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측면이 있어서 녹색살림 배움터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죠. 우리 이민우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민우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장훈영 선생님과 이 녹색살림 배움터 살림을 같이 꾸려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동명여 중에 1학년 학생들이 아주 선생님을 잘 따르는 것 같던데 네, 수업을 하실 때 어때요?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있나요? 어떻게 노하우로 가르치나요?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 배움터 자체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같이 호흡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 배고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신경 쓰일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순수한 봉사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쵸. 어떠한 재정적인 운영이 잘 되나요?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각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회비 쪽으로 이렇게 내신다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뭐 다쳤을 경우라든지 뭐 아이들이 필요한 교재가 있을 경우에 선생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자비를 털어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 이제 정이 돈독하게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곳에 꾸준히 나오려면 먼저 이곳에 정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곳에 정을 붙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나 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는 스스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스스로 예쁘게 챙기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늦은 마당이시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야학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생활을 했었고요.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종교 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신학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신학한다는 것 자체가 책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 몇몇과 저희들은 봉사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움터에서 같이 하는 것들이 봉사라는 개념이기보다는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런 생활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얻는 기쁨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준다라기보다는 더 이를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조금 힘은 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라는 말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로 이제 이곳에 완전 동화가 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어르신들이나 학생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